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Standalone Self-Attention in Vision 모델이라는 논문입니다. 구글 리서치 브레인팀에서 발표가 됐고요. 이전에 PRCP에서 어텐션 관련한 그 비전 모델들에 대해서 다루는 그러한 발표가 있었는데 그 논문과 좀 차이점이라면은 이 논문에서는 어텐션만을 사용해서 스탠드얼론으로 어텐션만을 사용해서 비전 모델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발표됐던 논문에서의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전 모델에 함께 쓰여가지고 어떤 그 기능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었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텐션을 가지고만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지금 베이스라인이라는 게 있고 풀 어텐션이 있고 시스템 어텐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지금 여기서 사실 스탠드 언론을 한 거는 정확하게는 풀 어텐션이고 이 시스템 어텐션이라는 거는 뒤에서도 소개를 드리겠지만 그 앞부분은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을 하고 뒷부분만 어텐션을 사용해 가지고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제 파라미터 수에 대한 어큐러시를 관찰을 했을 때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플롭스에 대한 그러니까 연산수에 대한 어큐러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연산수도 더 적으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한 모델은 레지넷 50을 사용을 했고요. 이 레지넷 50을 여기 레지넷 50에서 쓰이는 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어텐션 레이어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리절트인데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만들어낸 이 풀 어텐션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얻었다. 그래서 컨브스템이랑 어텐션을 사용하는 경우가 사실 제일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전부 다양한 모델에서 이 어텐션을 사용했을 경우 베이스라인보다 더 좋아짐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디텍션 과제에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디텍션의 어떤 피처를 뽑는 이 백본 부분이랑 그 다음 디텍션에서 이제 그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하는 이 헤드랑 FPM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변경을 어텐션으로 했을 때도 좋은 성능을 얻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논문의 서머리를 먼저 드리자면은 이 논문에서는 로컬 셀프 어텐션 레이어라는 거를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로컬 셀프 어텐션이라는 게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은 건데 이러한 어텐션 레이어를 만들어서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이 컨볼루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비전 태스크를 할 때 당연하게 사용되는 게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인데 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 로컬 셀프 어텐션 레이어라는 걸로 변경을 해보겠다.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풀리 어텐셔널 비전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이 실제 어떤 베이스라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래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로컬 셀프 어텐션 레이어인데 이거는 이제 추후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의 앱스트랙을 전부 다 가져왔는데요. 이 논문에서 보셔야 될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뭔가 이제 비전 모델에서 이뤄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이 컨텐츠 베이스드 인터랙션이라는 걸 얻어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 베이스드 인터랙션이라는 거는 이러한 셀프 어텐션이나 논로컬 민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비전 태스크에서 얻어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텐션들을 비전 모델에 넣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컨텐츠 베이스드 인터랙션이라는 걸 더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 이 스탠드얼론 레이어로는 사용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텐션을 컨볼루션 레이어와 함께 융합해서 사용하는 건 있었지만 이렇게 그 셀프 어텐션만 사용해가지고 만들어진 모델은 여태까지 없었는데 이제 이 논문에서 그러한 것을 만들어냈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 이게 심지어 이제 연산량도 적으면서 더 적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더 좋은 성능을 낸다는 거를 이 논문에서 이제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크게 실험은 클래시피케이션 과제랑 오브젝트 디텍션 과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인트로덕션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제 많은 데이터셋이랑 이런 리소스를 이제 쓸 수 있게 됐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뭐 비전 모델들을 많이 발전을 시켜놨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롱레인지 인터랙션 이게 아까 전에 콘텐츠 베이스드 인터랙션이랑 같은 얘기인데 이 롱레인지 인터랙션 그러니까 망이 깊어질수록 일어나는 이 롱레인지에서의 인터랙션을 우리가 컨볼루션이 이제 얻어내는 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어텐션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궁금한 게 콘텐츠 베이스드 인터랙션이 어떤 비전 모델에서의 그러니까 컨볼루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거를 궁금해해서 우리가 로컬 셀프 어텐션 레이어라는 걸 제안을 하고 이걸 가지고서 모델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 만들었을 때 컨볼루셔널 베이스라인보다 더 좋은 성능을 얻어냈다라는 거를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셀프 어텐션만을 사용한 레이어를 만들고, 그러니까 셀프 어텐션 레이어라는 걸 만들고 그걸로 셀프 어텐션만을 사용하는 모델을 만들었을 때 이제 기존의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얻어냈다고 합니다. 이거는 다른 어텐션을 CNN 모델과 사용한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SENet이라고 불리는 파트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어텐션 어그멘티드 컨볼루션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어요. 요 논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금 제가 발표드린 논문의 저자들이 주로 발표를 했던 논문이에요. 근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셀프 어텐션이라는 구조를 사용을 하긴 하는데, 컨볼루션과 같이 사용을 한다는 점에서 이제 스탠드얼론이 아닌 그러한 어텐션을 활용한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고요. SENe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널 베이스드로 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하고, 여기서 얻어낸 걸 가지고서 어떠한 소프트맥스를 태워서 여기 이제 채널별 어떤 강도를 구한 다음에 이 채널별 강도를 다시 이 피처맥과 곱해줘가지고 어떤 채널 간의 이 채널의 어텐션을 주는 그러한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소타 모델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텐션을 CNN 모델에 어텐션의 개념을 넣어가지고 사용하려는 시도는 사실 이 논문들 말고도 되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사용하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셀프 어텐션 레이어라는 걸 소개하기 전에 기존의 컨볼루션 레이어, 컨볼루션 연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컨볼루션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이제 우리가 이제 웨이트를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이 웨이트와 이제 그 인풋, 이거는 뭐 인풋 이미지일 수도 있고 혹은 인풋, 그러니까 그 이전 단의 피처 맵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인풋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러한 컨볼루션 레이어와 곱해서 그냥 단순히 가중합을 한 게 우리가 다음번 이제 아웃풋으로 그러니까 다음번 인풋으로 들어가는 이제 현재 레이어에서 아웃풋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K가 커널 사이즈인데, 이 커널 사이즈에 대한 그냥 그 A, B가 속하는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커널 사이즈가 뭐 3이면은 여기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요만큼의 크기를 가지고서 쓴다. 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러한 인풋이 있을 때 이제 학습을 하는 웨이트가 곱해져가지고 이렇게 아웃풋의 결과가 나오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컨볼루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요. 셀프 어텐션은 사실 기존에는 거의 그 비전 모델보다는 그 NMP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념인데, 여기 먼저 왼쪽 아래에 이 스케일 닷 프로덕트 어텐션이라는 걸 가져왔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텐션 이즈 올 유 니드라는 논문에서 소개가 된 구조인데, 지금 여기 쿼리, 키, 밸류 이렇게 세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쿼리와 키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고 그걸 여기서 한번 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이 스케일링은 사실 여기서는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스케일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옵션으로 붙은 게 이제 마스크인데, 이 마스크는 사실 이제 NLP에서 사용되는 개념이고 실제 이제 우리 과제에서는 사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소프트맥스를 태우고 이 소프트맥스를 한 결과와 밸류를 다시 곱해가지고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특징은 이게 셀프 어텐션이라는 것은 키랑 밸류, 이거는 전부 다 같은 거의 비슷한 구조로 돼 있긴 해요. 지금 여기 봤을 때 이제 쿼리랑 키를 매트릭스 여기서 내적을 구하고 있고, 이 내적을 구한 거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한 거랑 밸류랑 다시 한번 멀티플리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얻어지는 결과인데, 요게 이제 요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이 파란색 요렇게 들어온 게 인풋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란색이 인풋으로 들어왔고, 이 파란색과 여기 지금 이 점선으로 표시된 게 여기 써있기를 런드 트랜스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런드 가운데 웨이트 하나랑 곱해져서 네, 요 쿼리가 나온다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3x3짜리의 인풋과 어떠한 웨이트 하나의 스칼라 값과 곱해졌을 때 얘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어떤 스칼라 값을 곱했을 때 이 밸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빨간색 키랑 이 초록색 밸류랑 이 색깔의 음영이 비슷한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같은 어떤 웨이트 값을 그러니까 같은 값을 곱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스칼라 값을 곱했기 때문에 사실 이 강도는 이 음영에 친해진 이 정도는 비슷하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고, 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0.2라는 값을 곱한 다음에 그걸로 키를 만들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0.5라는 값을 곱해가지고 밸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쿼리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값에 대해서만 뭐 예를 들어서 0.7을 곱해가지고 쿼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쿼리랑 키랑 단순히 곱셈을 해요. 하고 이렇게 구해지겠죠. 그리고 이 구해진 걸 갖다가 소프트맥스를 여기다가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9개의 어떤 강도가 나오겠죠. 이 값이 나오게 되고 이거를 아까 전에 구해놨던 이 0.5에다가 마이너스 0.5에다가 인풋을 곱한 요 밸류에다가 그냥 다 곱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여기 내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구한 게 이제 아웃풋이 하나가 나오게 돼요. 우리가 기존의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 필터가 여기 딱 안착되어 있을 때 3x3짜리 웨이트랑 3x3의 인풋과 곱해져가지고 어떤 아웃풋이 구하게 되는데 얘도 동일한 연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필터 사이즈가 3인 경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어떤 점을 보면은 우리가 기존의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를 굉장히 여러 개, 그러니까 이 필터 사이즈 지금 보시면은 얘가 사실 3x3짜리의 어떤 K는 3인 셀프 언텐션을 사용했다고 하지만 얘가 사실 5짜리를 사용했어도 파라미터 수는 똑같이 3개예요. 지금 여기 파라미터가 하나, 둘, 3개가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셀프 어텐션 레이어의 특징은 우리가 필터 사이즈를 3으로 하던 뭐 5로 하던 7로 하던 항상 파라미터 수는 똑같다 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보면은 그리고 이제 얘가 지금 아까 전에 전장에 나왔던 거랑 좀 수식이 달라졌는데 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소프트맥스랑 그러니까 쿼리랑 키랑 소프트맥스하고 밸류를 곱하는 이 부분만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 렐러티브 디스턴스라는 개념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오른쪽 그림과 같은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어떠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로우 오프셋이랑 컬럼 오프셋 이 두 개를 두고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뒤에서 이제 코드랑 함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어떤 그 상대적인 거리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얘를 좀 더 잘해주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얘 말고 얘까지 이제 렐러티브한 정보까지 같이 곱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요. 이거를 이 코드랑 보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는데 이 렐러티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서 소개하기를 이게 이제 절반씩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절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전장에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기존에 어떤 컨볼루션의 피처 맵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여기다가 어떤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쳐가지고 이러한 피처 맵이 다시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게 이제 만약에 여기서 제가 뭐 3x3의 채널 수를 뭐 64개를 썼다고 하면은 우리가 원래 이제 여기 인풋 채널 수가 또 있을 테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32개라고 할게요. 32개고 그럼 여기가 당연히 이제 64개가 되겠죠.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파라미터 수를 한번 같이 구해보면은 좀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서 지금 얘가 여기서는 사실 하나 채널짜리 갖다가 구하는 예시만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웨이트를 구하면 웨이트는 이러한 형태의 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러한 형태의 웨이트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웨이트의 개수를 구해보면 그냥 바이어스는 무시를 하고 구해본다고 하면은
3 3에 곱하기 이제 원래 여기다 더하기 인풋 채널 수를 해야 되지만 그거는 생략을 하고 네 이렇게 구하게 될 수 있죠. 네 요렇게 구하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에서의 어떤 그 웨이트 파라미터의 개수고 이 셀프 어텐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항상 3이겠죠. 지금 왜냐면은 지금 요게 한 채널에 대해서 뭐 하는 거라고 해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요거 하나 요 값 하나 요 값 하나 필요했죠. 그러니까 얘는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32 곱하기 64의 네, 웨이트를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3이라는 숫자는 그냥 이게 쿼리 키 밸류가 3개여서 그런 거라서 실제 필터 사이즈가 더 커지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 3x3짜리 영역을 가지고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걸 5x5를 가지고 하던 뭐 7x7을 가지고 하던 똑같습니다. 셀프 어텐션의 파라미터 개수는 이렇게 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이러한 거를 구하게 되는데 어티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여기 지금 이렇게 뭐 -1 여기 지금 이제 로우 오프셋이랑 칼럼 오프셋이 나눠져 있는데 -1 여기 전부 다 지금 같은 값을 가지고 있고 아래는 또 0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상대적인 그 위치에 대한 정보를 주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예시에서는 사실 -1이랑 0이랑 1 뭐 이런 숫자를 넣어놨지만 실제로는 이건 임베딩 되는 벡터라서 이제 랜덤한 어떤 벡터가 들어가게 돼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계속해서 같은 곳에서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임베딩 된 값이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얘가 실제로 요런 모양의 어떤 맵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절반은 로우에 대한 오프셋을 주게 되고 또 절반은 컬럼에 대한 오프셋을 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사이즈가 1x1을 갖는 거는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채널, 그러니까 다른 것과 연산이 잘 되기 위해서 그냥 들어가 있는 거고요. 실제 여기서 이제 커널 사이즈 곱하기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생긴 게 사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3/1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3/1이 들어가는 이유는 실제로 이제 여기에 뭐 마이너스 0.2, 뭐 0.3 이런 식의 어떤 0.7 이런 식의 어떤 랜덤한 임베딩 값이 들어갈 텐데 요 값이 똑같이 복사가 될 거예요. 어차피 3/3으로. 지금 요 그림과 같이 어차피 똑같이 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파라미터는 그냥 이거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되죠. 네. 마찬가지로 이 밑에 거는 이렇게 가로만 하나만 만들어 놓고 복사해서 쓸 거기 때문에 실제 파라미터는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런 거를 이제 절반 채널에는 이걸 넣어주고 또 절반 채널에는 이렇게 넣어주고 네, 이렇게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랜덤하게 파라미터를 넣어서 쓰는 게 이제 렐러티브 디스턴스라는 개념이고요. 아래에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와 같이 지금 요거를 다 더하게 되면은 그냥 3 곱하기 인풋 채널 수 곱하기 아웃풋 채널 수의 파라미터가 쓰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 필터 사이즈랑 연관이 없다. 필터 사이즈랑 연관이 있는 거는 여기서 지금 이 렐러티브 디스턴스를 구할 때 사용하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렐러티브를 구한 거를 이렇게 더한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친다 라는 게 네, 여기 이제 렐러티브를 적용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앞서 설명드린 게 이제 로컬 셀프 어텐션 레이어인데 이 로컬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가 적용하려고 하는 거는 이 스페셜한 컨볼루션 구조를 변경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기는 이 스페셜한 컨볼루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스페셜 익스텐트 K가 1보다 큰 컨볼루션을 뜻하고, 그러니까 1x1 같은 경우에 사실 어떤 그 스페셜한 정보를 사용하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1x1 컨볼루션은 그냥 교체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컨볼루셔널 지금 여기 보시면은 every instance of special convolution을 attention layer로 전부 다 교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 같은 경우에는 2by average pooling stride 2를 사용한 거를 attention layer 후에 사용을 한대요. 만약에 스페셜 다운샘플링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뭐 스페셜한 다운샘플링이라는 건 맥스 풀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3x3 컨볼루션에다가 스트라이드를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2x2 에버리지 풀링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3x3 스페셜 컨볼루션이라는 거를 셀프 어텐션 레이어로 바꾼다라는 게 여기서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거고,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또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이렇게 바꾸는 전략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냥 해버린 건데 사실 이거는 서브 옵티말일 가능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변경하는 게 사실 최적의 구조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왜냐면 셀프 어텐션 레이어만을 사용한 모델이 이제 처음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는 게 뭐 아키텍처 서치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제 어떤 구조로 짜면 더 좋을까를 찾아내면 사실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모델이 더 좋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전장과 조금 다른 점이 이 컨볼루션 스템을 바꾸는 부분인데, 이 컨볼루션 스템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CNN 아키텍처 모델들을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이러한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앞단에 이렇게 7x7 컨볼루션에 뭐 스트라이드 2가 들어가 있는 이런 식의 어떤 그 큰 필터를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보통 이러한 것을 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 스템은 이제 어떤 우리가 로컬 피처를 엣지와 같은 이러한 로컬 피처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온 레이어들은 보통 이제 어떤 글로벌 오브젝트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게 되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앞단에서 사용되는 이 레이어들을 이 컨볼루셔널 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컨볼루셔널 스템을 따로 여기서 두는 이유는 사실 이것까지 다 우리가 셀프 어텐션으로 사용하는 경우 언더퍼폼한 성능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앞단의 어떤 컨볼루셔널 스템 부분은 컨볼루셔널을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이제 가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근데 제목에서 아까 그러니까 스탠드 언론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방금 전에 설명한 방법으로 하면은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 스템을 셀프 어텐션 스템으로 바꾸는, 그래서 우리가 어텐션 스템이라는 거를 또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어텐션 스템이라는 거는 조금 차이점이 이러한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만들게 된다고 하는데, 기존의 밸류를 사실 구하는 거는 그냥 요거에다가 어떠한 웨이트 요거를 곱하면 됐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확률 분포를 가정해서 요거를 가지고서 구하게 되는데, 요 P라는 값은 요 밑에서 나오는 요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어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오프셋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오프셋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또 다시 소프트맥스를 해서 이 값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구하는 이 밸류랑 다르게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펜딕스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스페셜리 다양한, 그러니까 어떤 공간적으로 다양한 이 리니어 트랜스폼을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논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컨볼루셔널 어텐션 스템이라는 걸 따로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한 결과들인데, 처음에는 이제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실험을 설계한 방법이 레지넷 50 모델을 사용을 했고 이거를 베이스라인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리고 이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레이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돼요. 이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라는 거는 이제 어텐션 이제 올유니드라는 논문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 어텐션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갈래로 헤드를 두고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K를 7로 하고 어텐션을 8로 해서 8개의 헤드를 가지고서 사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셀프 어텐션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셀프 어텐션 스템 여기서 이제 포지션 어웨어 어텐션 스템이라는 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어텐션 스템에다가 이러한 스페셜한 정보를 넣는 방법인데, 요거를 이제 사용을 했다고 돼 있고, 이게 뭐 이제 4x4 오리지널 이미지에 뭐 스페셜 블락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배치놈은 이렇게 뭐 사용을 했다 되어 있는데, 네, 여기 지금 아래 성능표를 보면은 네, 베이스라인이 있고 컨브 스템에다가 어텐션을 더한 게 있고 풀 어텐션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 풀 어텐션에서 스템 부분만 컨브 스템으로 바꾸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그냥 7x7의 뭐 이런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두 번째 요 결과고요. 요거는 아까 전에 제안한다는 그 포지션 어웨어 어텐션 스템이라는 것과 뒷단에는 그냥 일반적인 어텐션 레이어를 사용했을 때 결과입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이 컨브 스템을 사용하면서 뒤에다가는 어텐션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여기서는 뭐 이런 결과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거는 컨브 스템을 사용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어떤 로컬 피처, 뭐 엣지와 같은 로컬 피처를 뽑는 거는 이 컨브 레이어가 잘하고, 그거를 가지고서 좀 어떤 종합적인 결과를 내는 글로벌한 오브젝트를 찾아내는 거는 어텐션이 잘한다라는 거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 적용한 예시인데, 여기서는 이제 레티나넷을 베이스라인으로 사용을 했고, 레티나넷을 백본과 그리고 그 뒤에 붙어 있는 디텍션 헤드와 FPN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그 어텐션을 적용한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보면은 이 결과가 지금 좋아진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일단 성능을 먼저 보면은 성능은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보다시피 거의 비슷한 성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제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연산량과 파라미터 관점에서는 연산량이 어텐션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게 나오고, 파라미터도 마찬가지로 더 적게 어텐션, 그러니까 더 적게 사용을 하면서도 비슷한 성능을 낸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본을 가지고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와 같은 컨브 스템에다가 어텐션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전부 다 그 어텐션을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완전하게 풀리 어텐션을 사용한 거는 얘에다가 얘까지 사용한 요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파라미터와 연산량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성능 얻어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러한 스탠더얼론 어텐션은 어떨 때 가장 유용할까를 네, 이제 확인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컨볼루션 스템이 아무래도 어텐션 스템보다는 더 좋은 성능을 얻어낸다. 거의 비슷하거나 더 좋은 성능을 얻어내는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이 컨볼루셔널 스템이 펄폼 배럴, 그러니까 지금 디텍션 헤드와 FPN도 컨볼루셔널인 경우에는 컨볼루션 스템을 쓰는 게 그냥 좋대요. 여기 지금 전에 걸 보면은 얘가 컨볼루션인 경우에는 컨볼루션을 쓰는 게 더 좋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여기 결과가 제일 좋죠. 여기서. 그치만 대부분이 어텐션인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텐션인 경우에가 얘는 지금 두 개 이거 체크를 해보면 되는데, 얘는 지금 성능이 거의 같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텐션, 그러니까 이 뒤에 이 헤드랑 FPN이 어텐션 돼 있고, 사실 얘네도 거의 다 어텐션을 가지고 있으면서 앞부분만 여기 컨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성능의 차이가 크게 없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풀 네트워크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적용을 해봤는데요. 이걸 보면은 이제 여기는 컨브 그룹이고 여기는 어텐션 그룹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얘는 어텐션만 풀로 사용하는 경우고, 얘가 이제 컨브만 풀로 사용하는 경우겠죠. 얘가 베이스라인이겠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게 요쯤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주장한 거와 같이 앞단에는 이게 지금 1, 2, 3, 4번이 순차적으로 쌓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단에는 컨볼루션이 있고 뒷단에는 어텐션이 있는 이러한 구조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적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파라미터들을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스페셜 익스텐트 같은 경우가 지금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능이 좋아지다가 9x9까지가 이 정도로 보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이제 파라미터 수는 이 스페셜 익스텐트랑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와요. 다만
연산은 당연히 더 많이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연산량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는 뭐 9x9 정도가 이제 이 연산량 대비로 따지면 사실 뭐 어떤 걸 사용할지는 그거에 맞춰서 골라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내면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거를 넣었었는데 그 부분을 아까는 제가 이제 렐러티브 디스턴스라고 했죠. 렐러티브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연산량도 좀 많고 파라미터도는 같지만 가장 좋은 성능을 얻었고 이거를 그냥 절대적인 값으로 넣어가지고 정해놓는 거겠죠 아마. 여기서의 논문에서 사실 정확한 설명은 없지만 이 렐러티브 같은 경우에는 로우랑 칼럼을 나눠가지고 이제 같은 값을 인베딩 시킨 값을 사용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제 생각에는 고정된 값을 뭐 사용하거나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보다 이게 더 낫다. 그리고 아예 안 쓰는 것보다는 이게 더 좋다라는 걸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텐션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게 아까 전에 요거를 소프트맥스 한 다음에 V를 곱한 게 원래 우리가 사용했던 방법이었죠. 근데 이 렐러티브를 사실 렐러티브에 대한 얘기를 안 넣은 게 지금 위에 요거예요. 근데 안 넣어도 성능의 차이가 뭐 크게 있지는 않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렐러티브를 넣음으로써 성능이 좋아지는 건 맞는데 아주 큰 차이는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스페셜 어웨어 어텐션 스템이라는 거를 아까 스페셜 어웨어 어텐션 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서 넣었는데 이거를 사용하는 게 좀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 파트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풀리 어텐셔널 그러니까 로컬 셀프 어텐션 레이어라는 걸 제안을 했고 이걸로만 만들어진 모델들도 이제 제안을 만들어 봤는데 이게 어떤 좋은 성능을 얻어냈다. 클래시피케이션과 디텍션 과제에 대해서 더 적은 이제 파라미터랑 더 적은 연산량을 가지고서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할 때는 이게 이피션시 하지 못하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이러한 연산에 최적화된 그런 이제 뭐 프레임워크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그러니까 연산량을 구해봤을 때는 더 적지만 실제로 연산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이걸 직접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아예 뭐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더 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